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4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이에 대해서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다시 논의해달라. 일명 거부권이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논의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후에 거부권 행사 처음이고요. 그 다음에 2016년 5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이후에 7년 만이고 문재인 대통령 5년 동안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재인 대통령 5년 동안은 그 민주당이 국회의석을 다수를 차지하고 있거나 아니면 압도적 다수였기 때문에 뭐 당정 협의 같은 거 통해서 처리하면 됐지. 그게 대통령의 뜻과 다르게 국회에서 처리되는 거는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재의 요구 자체가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이 양곡관리법이라는 게 과연 뭐냐? 쌀이 초과 생산, 그러니까 시장에서 수급 과정에서 좀 남는다. 그러면 그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줘야 되는 법안입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은 이제 정부하고 여당이 이걸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을 강행해서 3월 23일 날 국회를 통과시켜서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자,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 요구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다.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번 개정안은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는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열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다. 그러면서 농식품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쌀 수급을 안정시키고 농가소득 향상과 농업 발전에 관한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주기를 당부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법안에 대해서 재의를 요구했기 때문에 이제 재적의원, 이게 만약에 이제 그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법안이 확정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정말 국회에 진짜 국민의힘 모르게 뭐 회의를 열었다 그러면 몰라도 국민의힘이 적어도 115석입니다. 3분의 1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과 친야 무소속이 3분의 2를 확보하기가 불가능한 거죠. 국민의힘이 똘똘 뭉쳐있는 한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부권이면 다시 법안을 재의결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양곡 매수, 쌀 매수라는 거는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뭐 복잡한 듯 보이지만 지금도 시장 수급 상황에서 쌀값이 너무 폭락을 한다 그러면 정부가 일정량을 사줍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시장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서 정부가 일정량을 사주는 거하고 이렇게 융통성 있게 대처하는 거하고 그게 아니고 쌀이 남는다 그러면 그걸 무조건적으로 사줘야 된다. 이 차이가 굉장한 거죠. 왜냐면 지금은 예를 들어서 올해 벼농사를 짓는데 올해 쌀이 많이 남을 것 같다. 아니면 뭐 그런 예측이 있다. 장기 예측이 있다. 그래서 농민들이 아예 쌀을 좀 적게 심는다. 그리고 그 쌀 심어야 되는 뭐 논에다가 뭐 다른 작물을 심는다. 그러면 또 정부에서 보조금도 일부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이 양곡관리법이 통과되면 그냥 하던 대로 그 논에다가 다 쌀을 심어도 왜냐하면 초과하면 정부가 사줘야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쌀은 끊임없이 품질을 개량해서 맛 좋은 쌀 이걸 개량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굳이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질보다 양으로 계산을 하게 되니까 정부가 다 사주니까. 그러니까 쌀 생산량이 지금보다 훨씬 늘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정부대로 계속 사줘야 되는 의무가 발생하고 지금 현재 가격으로 그냥 대략 계산하면 연간 1조 원 정도가 된다 이러지만 만약에 양곡관리법 이게 확정돼서 정부가 뭐 남는 쌀을 다 사줘야 된다고 하면 쌀 생산량이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겁니다.
1조 원 이상 들죠, 그러면. 이 부분을 지금 정부가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포퓰리즘이다. 그냥 농민들이 생산하는 대로 모두 정부가 쌀을 사줘야 된다. 쌀을 사주면 사주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어딘가에 보관을 해야 되고요. 보관 비용 들죠. 그 다음에 보관하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쌀을.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갖다 버릴 수도 없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융통성 있게 이 시장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가면서 지금도 양곡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년 같은 경우 쌀값이 폭락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많이 사주겠죠. 근데 이게 아니고 무조건 초과되는 분량은 정부가 다 사줘라. 이게 지금 민주당이 추진한 양곡관리법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그렇게는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 앞으로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는 못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이게 정부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다 제의 요구를 했죠. 자, 제의 요구를 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제 제의에 들어갈 텐데 지금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내세워서 자, 무조건 재의결해야 되겠다. 저 윤석열 대통령 어디 한번 당해봐라. 뭐 이게 내 책임이냐? 돈 많이 들어가는 게? 뭐 이런 식이 돼버리면 이건 이제 대립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아 그래? 그러면 한번 해보시오. 3분의 2 얻을 수 있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거부권이라는 그 뜻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뭐 꼭 나쁜 수단을 동원하는 것처럼 인상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의 노림수 중에 하나가 그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부권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야말로 국민들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부권을 윤석열 대통령이 자꾸 행사하도록 하면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에 대해 마이너스 효과가 있는 거. 그게 어찌 보면 민주당이 궁극적으로 노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막아야 될 책무, 그거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양곡관리법 제의 요구 그 후라는 제목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윤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 맞습니다, 다. 그런데 문제는 민주당의 포퓰리즘 선동, 이거는 현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에 관해서 농민들은 무조건 야, 쌀값 올려라 이러고 있습니다. 그 반발도 현실입니다. 그러면 민주당의 선동에 농민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는 누구한테 있는 거죠? 정부 여당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정부 여당이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게 왜 제의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 윤 대통령이 한번 얘기했으니까 됐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거를 아주 강력하게 정부 여당이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농민들 단체들과 간담회도 갖고 농민들과도 얘기를 해보고 농림부는 빨리 얘기하는 쌀 수급 안정, 농가소득 향상, 농업발전, 3마리 토끼 이걸 잡을 수 있는 안을 내놔라. 근데 저는 사실은 이 제의 요구권을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하면서 농림부에서 곧바로 발표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네요. 왜 그러냐면 이게 갑자기 튀어나온 문제가 아닙니다. 양곡관리법이. 그리고 하늘 아래 모든 관련 단체나 관련 이익단체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있으면 다 했죠. 아니 문재인 정부에서 왜 양곡관리법 통과 안 시켰겠습니까? 그때는 문재인 정부는 자기네들이 책임지고 있으니까 아 이거 통과시키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안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야당이라고 이제 책임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다. 책임은 윤석열 정부가 져라. 나중에 잘못돼도. 이런 얘기죠. 이 얼마나 무책임한 얘기입니까? 근데 이 무책임하다는 민주당이 이토록 무책임하다는 데 대해서 지금 우리 일반 국민들이 잘 모릅니다. 그냥 뭐 1조 원? 아 1조 원 뭐 사주면 되지. 근데 그게 그걸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국민들한테 잘 설명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잘 아시다시피 이런 문제에 관한 후속 조치가 늘 미흡합니다. 물론 국회의원들이 115명밖에 안 된다. 뭐 이건 핑계에 불과한 거죠. 115명이 총체적으로 달려들어서 왜 이게
포퓰리즘이고 이 문제를 정부 여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가 하는 대국민 설득전에 나서야 하는 거 아닌가요? 농림부는 이 양곡관리법 문제가 벌써 불거진 지가 몇 달이 됐는데 아직도 그 대책이 안 나옵니까? 어떤 형식으로든 대책을 내놔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작년에 쌀값이 폭락했다 그러면 이번 한 번에 한해서 쌀을 뭐 대거 사다가 정말 갖다가 불을 태워버리든지 뭐라도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안 나오고 야당 반발, 농민단체는 농민단체대로 반발, 윤 대통령은 제의 요구. 이렇게 되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올라갈 기미가 없는 거죠.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저는 정부와 여당, 농림부와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한 대국민 설득전을 벌여야 된다. 근데 왜 그냥 뭐 이런 거 정도 있으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나서서 뭐가 어떻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한 번으로 그냥 끝나고 말고, 야당에서는 당 지도부뿐만 아니고 의원들이 벌떼같이 나서서 농민을 외면했다. 쉽죠. 농민 외면. 얼마나 쉬운 논리입니까? 근데 이게 외면한 게 아니라는 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지금 국민의힘의 약점이다. 그걸 제대로 못하거나 아니면 열의가 없다.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양곡관리법에 대한 제의 요구, 이 이후에 국민의힘이 또 농림부가 또 지금처럼 그냥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으니까 됐다. 이렇게 있으면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더욱더 나락으로 떨어질 겁니다. 농민들의 반발, 농민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만 어쨌든 농민들의 반발, 적극적인 반발 여전히 있을 것이고, 그에 대한 야당의 선동, 그거 끊이지 않을 거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전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점이 항상 국민의힘에는 약합니다. 이게 이른바 투쟁력입니다. 이슈 파이팅, 이슈에 대한 투쟁력입니다. 이게 약하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제의 요구를 한 부분 마찬가지고, 오늘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인 기본사회위원회 여기에서 또 토론을 했는데 여기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모든 성인에게 1,000만 원 한도의 대출 제공을 의무화하자, 또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우리 국민이 4천만 명이 넘죠. 성인이 왜 4천만 명이라고 하냐면 투표권 가진 사람이 4천만 명이 넘습니다. 1,000만 원 한도 대출 제공을 하려면 돈이 얼마나 돼야 될까요? 4천만 원 곱하기 1,000만 원이죠. 얼핏 한번 계산해 보시죠. 10명이면 4억, 100명이면 40억, 1,000명이면 4천억, 10,000명이면 4조. 그렇죠? 1,000만 명이면 얼마죠? 400조인가요? 4천조인가요? 계산도 안 됩니다.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자고 그럽니다. 아니, 돈 없는 사람은 1,000만 원 저리로 융자해 준다니까 좋죠. 그리고 나중에 못 갚겠어. 그러면 그 돈은 누가 갚죠? 이런 포퓰리즘뿐만 아니고 방송법, 노란봉투법, 간호사법 줄줄이 있어. 이거 다 제의 요구를 해야 할 판인데, 그럴 때마다 대통령으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도 이거는 지금 국회가 압도적으로 야당에 의해서 장악된 상황에서 대통령의 방어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국민들은 약간은 이 선동적인 프레임에, 특히 어려운 사람들은 현혹되기가 쉽다. 그게 어찌 보면 민주주의의 약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제의 요구권이라는 게 헌법에서 견제와 균형을 위한 대통령의 방어권이라는 측면이 있지만, 방어권이니까 할 일 다 했다라고 얘기하면 국정은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제의 요구를 한 이후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